오늘은 풍시 중독 설양관. 이 풍시 중독 설양관을 이 담경의 혈에는 좀 이 논란이 좀 있어요. 이 담경의 혈에는 이 풍시라 그러면 이 이제 그 환도에서 무릎까지 이쪽에서 이제 그 손가락을 이렇게 손을 이제 펼칩니다. 손을 펼쳐서 다리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손을 옆으로 이제 이 손을 펼쳐요. 손을 펼쳐가지고 이 손바닥 부위가 닿는 부위가 있고 이 손끝이 닿는 부위가 있어요. 이제 무릎 여기 있겠지. 옆구리 옆라인 쪽으로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겠지. 배꼽이 있고 엉덩이, 그다음에 이제 다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이 있고 발이 있다. 그러면 이 환도뼈가 여기 있잖아요. 환도가 이제 이거 고관절 쪽에 그리고 무릎이 있다. 그러면 이 옆구리 이제 이제 바지 옆구리 이 라인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손을 이제 쭉 펼치면 손바닥하고 이 손끝이 이렇게 닿는다 이거야. 근데 이 손바닥이 닿는 부위가 있고 이 손끝이 닿는 부위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 사람에 따라서 이 선생님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그 풍시를 이제 먼저 하는 사람도 있어. 풍시담이 중독이라 하기도 하고 중독담이 풍시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있는데 저는 이 손바닥 쪽이 중독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손가락 끝이 풍시라고 본다 이거야. 그리고 이 중독혈은 사실 이제 별 문제가 없어. 왜냐면은 이 다리에 힘을 이렇게 묶어주면은 여기에 이 골이 생겨요. 골이. 이쪽에 이렇게 골이 생긴다. 이 골이 생기기 때문에 이 중독은 이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골이 생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중독이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중독혈에 침을 줄 때는 이 고관절 쪽으로 이렇게 상자를 합니다. 상횡자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중독이 뭐 위쪽에 있든 아래쪽에 있든 침을 쭉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상횡자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 통과한다 이거야. 그래서 굳이 혈자리가 여기다 하고 논란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뜸사랑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르치는 데서는 이 풍시 중독이라 그래요. 풍시를 먼저 하고 이 중독이라고 한다. 풍시를 먼저 하고 중독이라 그래. 이거는 주로 일본의 영향이에요. 일본의 영향이고 나의 이 전서스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중독이 길쭉하기 때문에 손바닥 쪽이 중독이라고 보시고 이 손가락 끝쪽을 풍치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든 간에 어쨌든 간에 중독혈은 이 상행자를 하기 때문에 풍시에서부터 상행자를 하기 때문에 위에 있든 밑에 있든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혈자리가 꼭 굳이 딱 이 점이다 하고 말할 수가 없어.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풍시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풍시혈은
제가 14경 바리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 풍시혈이 없어. 현재 이 동양의 고전이라고 하는 이 14경 바리, 14경 바리에 이 14경 바리에 이 족소양 담경의 혈을 봐요. 그럼 이 족소양 담경의 혈을 보면 풍시혈이 없어요. 중독 양관이야. 풍실이 없어. 그림 없잖아. 환도는 동그랗게 이 표시가 돼 있어. 환도는. 그런데 풍실은 없고 중독이 있고 양관이 있다. 그래서 이 풍시혈은 14경 바리에 나타나 있지 않아. 그래서 이 14경 바리에 혈자리 숫자가 361혈이 나오는데 여기서 풍시를 빼면 은 360혈이다. 여기 이제 또 이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천성님은 그 어제 밑에 혈을 귀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혈을 또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이게 뭐 360혈이나 361혈이나 풍시가 있거나 간에 별 문제는 없다. 아무튼 간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나 하면은 중독혈은 이 허벅지 쪽에 옆에 힘을 불어주면 골이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침을 죽게 횡재를 하신다고 보시고, 풍시는 이 바람 풍자에 시장 시자야. 그래서 시장에서 이 바람 풍자, 즉 미니스커트 입은 그 미니스커트가 지나는 자리, 이 자리가 풍시가, 그러니까 손가락 끝이 이 풍시가 맞다고 본다. 아무튼 뭐 그냥 지나갑니다. 혈자리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서 14경 바리에 풍시는 없더라 하는 것과 중독 풍시 또는 풍시 중독 이렇게 말씀을 늘 하신다. 근데 내가 보건대는 이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엄지손가락 장심 쪽이 중독이고 풍시는 손가락 끝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양관은 이 무릎 쪽에서 옆구리 쪽에 측면 쪽에 무릎 상단 부위에 양관이 있어요. 양관이 있다. 양관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다리에 힘을 주면 역시 양관도 이렇게 이 골이 파여요. 그래서 이 골이 이렇게 쭉 파이는데 이 골 파는 부위를 이거를 한부라 그래요. 한부. 차가운 부위다 이거지. 무슨 얘기냐면 이 양관은 이제 요양관과 설양관 있잖아요. 허리 쪽에 양관이 있고 뒤에 동맥에 양관이 있고 무릎에 양관이 있다. 그래서 요양관과 이 설양관, 이 무릎 옆에 있는 양관을 설양관이라고 그러는데, 허리가 아플 때는 설양관에다가 따뜸을 뜨고 무릎 쪽이 아플 때는
유행하다 갔다가 뜸을 뜬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풍시 중독 수량관, 풍시 중독 수량관을 설명을 드렸다. 그럼 이제 양릉천, 양릉천은 이제 가장 지금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이제 근회다. 근회. 근이 모여있는 혈, 양릉천. 양릉천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그 비골소두가 생각하실 거예요. 비골소두. 족삼리 잡을 때, 족삼리를 잡을 때 무릎 있으면 옆에 이거 뼈 이거 툭 튀어나온 뼈. 그래서 이제 그 이 무릎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이제 무릎뼈 이렇게 이 무릎뼈 옆으로 예반으로 보면 이게 탁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이게 이제 이 비골소두인데 이 비골소두에서 비골소두 바로 직하로 내려와요. 비골소두 바로 직하로 내려오면은 이 근이 만져져. 그리고 잘 이렇게 더듬어 보면 이 근이 그 만져지면서 또한 느낌이 와요. 이 자리가 양릉천이야. 그래서 이 양릉천은 무릎 안쪽에 음릉천 있죠? 음릉천. 무릎 안쪽에 무릎에 보면은 무릎이다. 이제 무릎 안쪽으로는 안쪽에 이 무릎의 안쪽 이렇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음릉천이야. 음릉천이고 양릉천은 이 비골소두 바깥쪽. 이 비골소두의 바로 직하. 그래서 이 음릉천과 이 양릉천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쪽은 족태음 비경의 음릉천, 그리고 바깥쪽은 족소양 담경의 양릉천이다. 그래서 이제 이 비골소두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비골소두 직하, 이것이 양릉천이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뒤쪽이 있죠. 뒤쪽에 무릎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무릎뼈가 이렇게 이쪽이 이제 음릉천이야. 그래서 음릉천과 양릉천은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침을 줄 때는 이 양릉천에서 침을 주면 음릉천 쪽으로 이 통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릉천 to 음릉천까지. 음릉천에서도 침을 주면은 음릉천 to 양릉천까지. 이 관통을 한다 이게 관통. 그래서 하여튼 이 양릉천은 우리가 이제 이 근육의 이상이나 이 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경련이 일어날 때 양릉천이 근회로 필수적인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교 외구 광명 양보혈까지 이 상당히 혈이 좀 까다로워요.
그림을 좀 그리면은 엉덩이가 있고 다리가 내려온다. 무릎이 있고 종아리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이제 그 엉덩이 있고 무릎 있다. 그러면 이제 무릎 바깥쪽에 비골소도 이렇게 이제 근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제 비골소도 직하가 양릉천. 그 다음에 이제 양교혈은 여기 이제 위경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위경이 이 비골소도 직하 삼행지 족삼리가 있었죠? 족삼리에서 손가락을 대었을 때 삼행지하가 상거허, 그 아래가 하거했다. 이 하거 옆이 이게 이제 위경의 라인이고 위경.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골소두 라인이 담경의 라인이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종아리 쪽, 이 종아리 라인이 족태양 방광경의 라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거 옆으로 해서 하거 수평으로 봤을 때 이 담경의 라인, 즉 이 비골소두 라인 아래쪽이 이 만나는 지점이 이 자리가 양교야, 양교. 그리고 저기 방광경 라인, 이게 이제 그 족태양 방광의 비양이에요. 그래서 양교라는 얘기는 이 위경과 이 방광경 그리고 담경이 다 이렇게 이 교행하는 혈이다 이게. 그래서 양이 만난다 이거야. 즉 족태양 이 방광경의 양경인 비양과 그다음에 조경명 위경의 양경인 하거, 그다음에 족수형 담경의 양교혈이 다 여기서 교행한다고 하여서 이 양교라고 했다. 저기 이 양교 한 혈로 가지고 이 족태양 방광경과 조경명 위경, 족수형 담경을 다 효과를 볼 수 있는 혈이다. 이게 양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구. 이 외구도 이제 그 논란이 있는 혈이에요. 그림을 좀 그리면 상당히 취혈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비골소두가 있고, 비골소두가 하가 양릉천, 그 다음에 족삼리에서 삼행지하가 상거허, 그 다음에 상거 아래가 하거허. 하거허를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봤을 때 이 자리가 양교. 하거허, 양교. 그 다음에 양교와 이 절골을 봐요, 절골. 절골이라 그러면
이 복숭아뼈 약 한 손가락 5개 정도 위에 손으로 더듬어 보면 이거 뼈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 발에 이 외과 복숭아뼈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손 이렇게 더듬어 보면 이 뼈가 끊어져. 이 끊어진 것 같아. 딱 이렇게 보시면 손가락 한 이거 4개 5개 정도 이렇게 위로 오시면 뼈가 딱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절골이야. 그래서 이 절골을 이제 보면은 여기 뼈가 이제 끊어지는 것 같은 부분이 이 부위가 절골이다 이거. 이 절골과 이제 양교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절골 자리는 손으로 이렇게 이제 더듬었을 때 손으로 더듬었을 때 뼈가 딱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딱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절골 자리가 이제 보이고, 그러면 이제 양교는 하거 수평 라인으로 보면 되니까 이 자리가 이제 양교란 말이에요. 양교와 절골의 2분의 1 지점. 이 자리가 광명이야, 광명. 그래서 양교, 광명, 절골. 이 절골을 현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절골을 양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현종이 맞나? 절골이 맞나? 그러면 양보가 맞나? 그래서 내가 이제 이 14경 발의를 이제 보니까 이 14경 발의에는 양릉천, 양교, 광명, 양보, 그 다음에 현종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 절골을 현종으로 본다. 절골을 일단 절골을 현종으로 본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 현종이 이 제기종자를 써요. 제기종자. 그래서 제기처럼 생겼다. 제기. 우리 그 제사 지낼 때 그 제기, 이 제기처럼 생겼어. 그러면 이 제기처럼 생긴 뼈가 어디냐?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이 이제 이 현종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절골이라 그러면 이 뼈가 끊어진 부분이 절골, 마디절자, 뼈골자니까 절골이 맞고, 현종은 제기종자니까 이거를 이제 선생님은 이거를 발을 위로 당겨. 이게 당겼을 때 이게 우푹 들어가요. 여기가 절골 아래쪽. 그 복숭아뼈 위쪽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 이 자리가 현종이야. 이 현종 자리는 그 어느 뭐 학자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리고 국내에 있는 모든 서적이든 전부 다 이 현종이나 절골을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절골은 뼈가 부러진 부위가 보이는 것이 절골이고, 현종은 절골 하에 발을 위로 딱 이렇게 젖혔을 때 이 복숭아뼈 위에 이 한물쳐, 이것이 현종이다. 왜냐? 이 종자가 제기종자, 이 제기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 밝힌단 바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외구가 있죠. 외구가 지금 있는데, 외구도 논란이 많아요. 외구도 어떤 책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외구를 광명의 앞에다 두기도 하고 광명의 뒤에다 두기도 해. 근데 외구는
광명의 뒤쪽에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14경 발의를 보면은 14경 발의에 어떻게 되느냐. 14경 발의에 양릉천, 양교, 광명, 양보. 그 다음에 외구는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이 양교 뒤쪽으로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광명, 외교, 이 양교, 광명, 양보, 이거는 이제 같은 라인이야, 현종은. 그러니까 양천하가 양교, 양교하가 광명, 광명하가 양보, 양보하가 현종으로 이렇게 그다음 이제 현종 아래가 구호, 이렇게 이제 아래로 이제 내려오는데 외구는 양교에서 옆으로 빠져 있어.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방광경 쪽으로. 그러니까 양교에서 뒤쪽으로 빠지면은 이것이 외구다. 외구다. 외구형. 그다음에 양교하가 양보. 그래 이 양보를 절골, 이 뼈가 부러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절골을 양보혈이라고 본다 이거야. 절골이. 그래서 지금 14경 발의에도 양보 아래가 현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처스승님은 절골과 양보를 같은 혈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 발을 위로 올렸을 때 지금 우리가 어느 책이고 어디 쓰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 이 혈을 제기종자 현종혈이라고 말씀을 한다. 그래서 이 현종혈은 실제로 이제 머리에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현종혈에다 갖다가 머리 쪽으로 상사절을 해요. 상자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혈이 좀 논란의 소지도 많고 논란도 많고 이거 책마다 다 다르게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정리를 완전히 했다. 그래서 풍시, 중독, 양보, 외구, 양교, 외구, 양보혈, 절골, 현종혈. 이거는 내가 분명히 밝혔으니 치열이나 혈을 이용하는데 후세들은 참조할 것을 당부한다. 국내에 있는 무릇 침과계에 저명한 학자들이나 박사, 석박사들도 마찬가지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14경 발의를 살펴보시고 풍시가 빠져있는지 확인하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허. 그럼 이제 구허 임업 지호의 협계 족금, 이 족금 혈이 있는데 이 구허 임업 지호의 협계 이 족금 혈은 금수목화토죠. 그래서 이제 구허는 하필이고 구허는 하필이죠. 이 구허 자리는 이 복숭아뼈 외가 아래에 함여처. 그러니까 이제 그 발에 이 외가 이 복숭아뼈 아래에
이 함여치가 있는데 이 함여치가 국어예요. 이 국어는 이제 이 발을 이 발을 젖혔다, 발을 삐었다. 예, 이럴 때 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건 국어니까 예, 헛생각, 헛개비를 봤다. 이 허무맹랑한 정신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도 구호를 준다. 그다음에 이제 임업, 지호의 협계, 족귀염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침술해서 별도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제 임업은 금수목화토에서 임업은 목혈이죠. 목혈이고 지호에는 통상 잘 사용하지 않아요. 지호는 통상 사용하지 않고 협계는 사지와 오지 사이 발가락 쪽. 협계는 수혈이죠, 수혈. 그리고 이제 족기염은 이 새끼발가락에 조각근부. 새끼발가락이 있으면 이 사지, 넷째 발가락에 조각근부. 이것이 족기염이다. 족기염. 왜냐 협계는 이 사지와 오지의 사이. 이 자리가 적벽지, 이 자리가 협계다. 이제 임업은 이 발을 이렇게 세우면 이 사지 쪽에 이 신근이 보여요. 이 신근의 바깥쪽에서 이 신근 안쪽으로 해서 이 침을 줘. 그래서 이제 이 발을 이렇게 들면은 이 사지가 보인다. 이 네 번째 이 근이 보이는데 이 근의 이 바깥쪽이 임업이다. 이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어요. 이 안쪽이 임업이고 조기임업이고 바깥쪽이 사지, 그러니까 이 사지 신근의 바깥쪽이 조기임업이고 이 사지 신근의 안쪽이 협계야, 협계. 그래서 이 조기임업은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이 단명에는 이 머리에도 있고 이 발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왕골 두임업이 있었지. 두임업 머리에 두임업이 있고 발가락에 조기임업이 있고 머리에 두왕골이 있고 조광골은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양관, 요양관이 있고 허리에 요양관이 있고 무릎에 설양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업, 두임업, 조기임업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엄, 이 사지 발가락에 규엄. 이게 이제 이 족규엄이야. 족규엄 있고 머리에 이 귀 뒤에 규엄이 있었죠. 이제 이 목침을 베고 자는 자리. 이제 두임업이야. 두규엄이야. 두규엄과 족규엄. 이렇게 이제 혈자리가 같은 혈인데 머리에 있고 상에 있고 하에 있는 혈은 머리가 아플 때는 아래 있는 혈을 쓰고 아랫부위가 아플 때는 머리 상부에 있는 혈을 쓴다. 상병 하치.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금년 내로 이 강연까지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빨리 좀 대충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중요한 그 자리는 그는 일단 설명을 했다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